그래서 문제가 뭐다? 암호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암호, RSA라는 암호가 있어요. 이게 아마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암호일 텐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15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1, 3, 5, 15. 그죠? 3 곱하기 5가 이게 되죠. 3 곱하기 5는 15라는 건 알아요. 근데 야, 15는 뭘로만 곱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어? 를 이제 푸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보면 되게 쉬운데, 이게 만약에 2의 2048승계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어쩌저쩌저저저저저 막 있어. 곱해가지고 이 값이 나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 야, 이거는 소인수분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어떤 소인수로 곱하면 얘가 나와? 하는 게 바로 RSA입니다. 그래서 RSA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소수의 곱셈은 간단해요. 얘가 곱해져서 이거 나오는 거는 누구나 알아. 근데 역으로 얘를 복호할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해? 를 하는 게 RSA 암호입니다. 38, 724, 229. 얘는 소인수분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컴퓨터가 해야겠죠. 역으로 해가지고는 4319 곱하기 8819거든요. 저기 소수예요? 네. 와, 짱이다. 저런 소수가 있네. 우리는 이거는 되게 쉽게 알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나오는 건 알아. 저 값이 네. 이거다. 근데 이거라는 거는 컴퓨터가 계산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세니까 2의 3승이잖아요. 근데 얘가 2의 2048승이 되면 한 600짜리가 된대요. 600개의 숫자가 쫙 나열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하더라도 유의미한 시간 안에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60초 내야 되니까. 사실상 RSA 암호책이라는 게 되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터가 되면, 저걸 빠르게 이거는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시간이 200초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떡하지? 200초면 끝나고 더 빨라지겠죠.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야, 이거 현재 암호 체계를 암호체계 난리 났네. 이거 다 박살나겠네. 그리고 이게 암호체계가 박살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로 해킹을 했어요. 자율주행차를 해킹을 해가지고 얘를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을 해킹해가지고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 터뜨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암호가 털린다는 거는 그냥 멸망. 멸망이라는 거랑 거의 좀 동급이라고 생각해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전이 앞뒷면처럼 바로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암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 암호인 거예요. 네. 얘는 사실상 거의 100%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100% 사실상이라는 얘기에 붙이는 거는 아마 휴먼 에러가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떻게 양자 암호가 생겨났고 걔가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자 암호도 양자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양자 중첩을 쓰고요, 양자 얽힘을 쓰고요, 불확정성의 원리를 써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이제 이렇게 통신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해킹을 보통 어떻게 해킹을 시도했냐면은, 해커가 여기 중간에 탕 구멍을 뚫어서 그걸 탕탕 탈취하죠.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해커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A랑 B랑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해킹당한 애를 몰라요. 이 중간에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나 해킹당한 애를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다 입고 나서 알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양자 암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중첩이랑 이제 얽힘을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A가 B한테 또 보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은 키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암호가 똑같으면은 더 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를 하고 얘한테 양자 암호 통신을 시도를 합니다. 이제 양자 거기에다가 이제 큐비트에다가 정보를 씌워서 보내겠죠?
해커가 중간에 탈취를 딱 하려고 해요. 양자들이 막 가고 있어요. 양자들은 하나씩 갑니다. 네, 걔네들 하나씩 보내요. 탕탕탕탕 쏘면서 얘가 중간에 하나 탁 이렇게 탈취를 했어요. 없어졌다. 네, 탕 없어졌어요. 아니야, 먼저 본 거부터 합시다. 얘가 중간에 그걸 탕 탈취해서 봤어요. 네. 그 순간 바뀌어요. 네, 얘 상태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얘가 뭔가 암호화를 해서 메시지 막 보냈는데 얘도 그 메시지 같은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뭔가 상태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얘가 받는 상태랑 얘랑 받는 상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순간에 그 상태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B가 딱 받는 순간, 야, 상태 바뀌었다. 해킹 당했네. 혹은, 야, 메시지가 뭔가 문제가 있어. 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중간에 탈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게 이제 양자 중첩이라는 상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양자 암호가. 근데 왜 탈취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탈취는 할 수 있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탈취를 할 수 있는데 탈취됐을 때를 빨리 알 수 있는 건가? 탈취됐음을 빨리 알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큐비트에다 씌워서 보낸 거가 얘가 보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막 평광판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튼 그럼 탈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를 하는 순간 이 광자의 상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가 유의미한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문이 뭔가 바뀌는 그렇죠. 상태가 되는 네. 만약에 뭐해서 1000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딱 가는 순간에 뭐 가운데가 1로 바뀐다던가 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야 다른데? 네가 보낸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됐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해킹을 당했거나 중간에 뭔가 오류가 생겼거나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뭐 메시지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를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양자 얽힘과 중첩이 같이 가는 거죠. 그치? 얘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보는 순간 얘 상태도 얽혀버리니까. 네. 그렇게 하나 있고 아까 제가 또 뭐 하나 말씀드렸냐면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양자는 결코 복제할 수 없다. 네, 복제 불가능성이죠. 아까 우리 지금 레거시처럼 중간에 탈취해서 이렇게 가는 거. 지금 해커도 똑같이 했잖아요. 우리도 그만한 어떤 이제 인프라 생겼어. 그래서 광자를 복제를 해서 들어오는 광자를 다 우리가 똑같이 복제해 떠서 해석해야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양자는 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복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 만약에 누가 중간에 본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관측을 해도 바뀌고 네, 복제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100% 완벽한 거예요. 암호를 풀 수 있는 네. 뭔가 표를 둘이 가지고 있고 그쵸. 암호를 서로 쏴서 그쵸. 그걸 비교해보고 그쵸. 다시 맞는지 네. 한 명이 쏘고 한 명은 그걸 받고. 다시 받은 그쵸. 값을 넣어보고 그쵸. 그래서 그게 맞는지 비교해서 맞으면 풀리는 게 양자 암호. 그렇죠. 네. 뭔가 이거는 그냥 엄청난 확률에 아무튼 그래서 활용되는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암호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놀랍게도 스크린도어 열렸어요.